출퇴근길 창밖을 통해서 초록빛 한강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강에서조차 이른바 녹조라떼가 발생하자 정부가 낙동강 물을 방류하는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아라 기자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정부 대책으로 녹조가 사라질 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실제로 한강의 녹조가 좀 사라졌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어제 방류 작업이 있은 다음에 한강 녹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 좀 가져왔습니다. 예, 지금 오늘 떠온 건가요? 예, 오늘 떠온 거예요.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좀 악취도 좀 심하고요. 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그리고 녹조 라떼라고 불리는 건데 오늘 정부 대책이 있은 이후, 어제 정부 대책이 있은 이후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후 비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이 전후군요. 방류 대책 전후. 지난 5일에 지금 녹조가 떠 있는 한강 사진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진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만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예. 오늘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 저 부근에 서울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강에 계속 물을 부어 왔는데요. 사진을 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대책으로 낙동강 700만 톤을 방류했다. 상당히 많은 규모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방류를 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낙동강 두 개의 보문을 일시적으로 연 건데요. 강정 고령보와 창녕 함안보를 열어서 낙동강 700만 톤이 방류됐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펄스 방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물을 섞어서 녹조를 없앤다는 계획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유수량을 늘려서 녹조를 바다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조를 없애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녹조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방안은 사실상 된 게 없는 거군요, 실현된 게. 네네, 그러니까 녹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가 그대로 남거나 또는 적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작년 이맘때쯤에 촬영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인데요. 앞서 부산 수영강 하류에 녹조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발생한 녹조가 해류에 휩쓸려서 해수욕장까지 떠내려간 겁니다. 예, 바다가 초록색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적조 현상은 동물성 플랑크톤이 과다하게 증식하면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녹조와 발생 원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적조의 원인이 되는 건데 바다의 수질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 조삼모사도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대책을 세웠는데,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부 대책으로 녹조가 없어질 거다. 방금 조아라 기자가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군요. 네, 언론 보도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점을 보더라도 정확한 보도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언론에서는 정부 대책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한 셈이죠. 앞서 지난달 중순에 정부가 낙동강 주변의 4개 보수문을 잠깐 열어서 방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녹조가 더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 같은 방류가 별 소용이 있겠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논에 소방호스로 물을 줬던 박 대통령 사진도 좀 생각이 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한강에 발생한 녹조가 또 가뭄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가뭄이랑 녹조 발생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가뭄이 발생하면 흐르는 물의 양, 즉 유속이 줄게 됩니다. 유수량인데요. 유속이 줄게 되면 강으로 흘러들어온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 되고 그대로 쌓이게 되고요. 오염원이 축적이 되면 수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식물성 플랑크톤, 즉 녹조 세포류의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그 녹조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뭄이 한강 녹조 원인이다, 이렇게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주장이 정확하려면 가뭄에 맞춰서 한강 유수량이 그때 줄었어야 합니다. 일단 한강 물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한강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입니다. 가뭄이 발생했던 시기에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정상 가동됐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유속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와 다름이 없었을 때 녹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이에 대한 박창근 교수의 반박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뭔가 속재양을 섞고 있겠죠. 속재양을 이제 가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충주댐하고 저행강댐에서 정상적으로 댐 운영을 했었어요. 예, 정부의 진단도 틀렸다면 그럼 한강 녹조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라고 봐야 합니까? 네, 박창근 교수도 그렇고 환경운동연합은 신곡 수중보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해서 신곡보는 김포대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물줄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철거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환경운동연합 측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강 하류에서 발생한 녹조는 신곡 수중보에서 물 흐름이 막혀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 관리 정책의 실패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가뭄 탓으로만 본다면 한 가지 일면만 보는 것이고 하지만 정부는 한강 녹조의 원인이 신곡 수중보일 가능성은 언급한 적이 없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강 녹조가 4대강 때문이다.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정부가 신곡 수중보 때문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거는 4대강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강 녹조가 생긴 게 신곡 수중보 때문을 인정을 하면 지금까지 4대강 이후의 정부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더더욱 신곡 수중보와 4대강 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어제 녹조를 없애기 위해서 낙동강 수문을 잠깐 열었다. 앞서 말한 방류를 말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항상 열어놓게 된다면 유속이 증가해서 뭐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보수문을 계속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시적으로 일정량의 강물이 방류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토부도 이미 그 방류를 하나의 방법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보호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정체되고 그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꼼수해가지고 뭐 몇백만 톤씩 일내 보내는 거예요. 예, 원인의 파악이나 또 해결책이나 어느 하나 제대로 파악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